자, 쉿, 조용. 조용. 숙제 봅시다. 책 빨리 꺼내라. 서진아, 머리를 박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도. 나보다 나 학원 늦게 왔잖아. 조용히 해. 우리 RPM 918부터 929. 네. 아니다. 그 전에 이것부터 보자. 우리 시험 문제 꼭 나오는 유형. 여기 안 봤잖아요. 이거 봤니? 어제 봤어요? 어제 했는데요. 어제 보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실력업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숙제 얘들아 그 카톡 그래도 못 봤어? 그래도 내가 교과서 유형 정복하기 거기는 낸다고 했는데. 너 안 해왔으면 나 하면 되죠. 태호 안 했구나. 저 했어요. 이해했니? 얘들아 이거 카톡 지금 거기랑 1100, 1101부터 1010까지. 자, 일단 봐보자 얘들아. 이거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얘들아 일단 918번 그러니까 131쪽을 먼저 펴볼까요? 야, 131쪽. 여기서 지금 오른쪽 라인이 일단 저번 숙제였는데 여기 혹시 모르는 거는 없겠죠? 혹시 있어요? 아, 당당한데 다리 꾼 거 풀어 이 자식아. 여기 없죠 여러분? 여기 926, 7, 8, 9 괜찮습니까? 잡담 떨지 말고 지방방송. 너네 잡담 떨면은 앞으로 부를 거야. 없어요? 그럼 뒤로 쭉 넘어가서 1001부터 1015요. 없어요. 있어요? 뭐요? 빨리. 1023번이요? 1013번? 얘들아 조용히 해봐봐. 1013번 하나만 잠깐 볼게요. 이거 질문이래요. 야, 어떤 동아리 회원 8명에서 다른 회원과 모두 한 번씩 악수를 한대요. 우리 동호회예요. 나랑 얘랑 악수할 거예요. 악수하자라는 거랑 얘가 나한테 악수하시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결국 우리 핸드쉐이크 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 8명 중에서 악수를 한 횟수를 보시려면은 8명 중에 사람이 몇 명 필요한 거예요? 2명만 있으면 되죠. 80. 그럼 2명 뽑을 때마다 니네 악수해. 2명 뽑을 때마다 니네 악수해. 끝.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 얘들아 이거 8, 7, 2, 1 괜찮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질문이 없을 거니까 오늘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오늘 뭐예요? 오늘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네? 오늘 진도? 네, 오늘 진도 다 나가고 여러분들 RPM에서 문제 몇 개 내가 풀려볼 거예요. 눈을 뜨고 뇌를 열고 잘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뇌를 빼고 들었는지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요. 괜찮죠?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진도를 나가봅시다. 저번 시간에 얘들아 어떤 내용들을 했었냐면은 그 C 그리고 P 순혈과 조합이라는 기호에 대해서 정의를 알려줬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뽑고 배열하는 게 P였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뽑기만 하는 게 R개였지. 그래서 NPR과 NCR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웠었고, 그쵸? NPR과 NCR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하는지 배웠었고, 순서의 의미를 무시한다라는 내용까지 설명했었어요. 기억하나요?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것과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배열하는 것의 관계를 좀 보시면 얘는 배열까지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배열한 거, 3명 배열한 걸 나눠주게 되면 그 배열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같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마지막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도 같이 기억하나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유형 정리를 조금 할 거거든, 얘들아. 유형 정리를 좀 할 거거든. 자, 순혈과 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 봅시다.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뭐 세 자릿수, 네 자릿수 해가지고 자연수를 만들라 그래요. 자연수를 만들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세 자릿수를 만드세요. 혹은 네 자릿수를 만드세요.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말을 먼저 앞에다가 깔고 가냐면 숫자 카드가 있어. 카드에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어요.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적혀져 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고 합시다. 0부터 5까지. 그런 카드들을 갖다가 내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라고 해요. 그럼 얘들아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려면 이게 세 자리 자연수이려면 맨 앞에 누가 못 오죠? 0이 못 오지. 그런 거 주의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맨 앞에 누가 못 온다? 0은 올 수 없다. 이런 건 기본적인 거겠네요. 그쵸? 이해됩니까? 네. 이런 게 자연수 만들기예요. 어렵지 않죠? 이따 유형정리 또 할 거야. 두 번째. 뭘 하라 그러냐면 얘들아 대진표를 작성하라 그러거든요. 뭘 작성하라 한다고? 대진표. 여러분 대진표가 뭔지 알고 있죠? 그치? 토너먼트 이런 거. 지금 총 몇 개의 반이 있니? 우리 체육대회라고 칩시다. 총 8개의 반이 있죠. 8개? 8개의 반이 있죠. 이 8개의 반을 가지고 뭐 축구 시합을 하겠대요. 그래서 대진표를 작성해라 라고 했어. 그럼 수학생이 물어봐. 대진표 작성 몇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다고 쳐. 몇 가지라고 쓸 건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거야. 그럼 얘들아 대진표를 생각을 해보면 봐봐. A반과 B반이 있다고 A, B, C, D 반 4개 반이 있다고 쳐볼게. 나머지 필요 없고. 그러면 요렇게 대진 작성하는 거랑 이렇게 대진 작성하는 거랑 같은 대진표예요? 다른 대진표예요? 같은 대진표 맞나요? 그쵸? 어차피 얘네들이 겨루고 얘네들이 겨뤄서 위에서 만나지. 그럼 똑같은 논리로 얘가 BA, 얘가 DC여도 다 같은 대진표지. 그럼 얘들아 대진표라는 것은 생각을 조금 해보면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A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놈이랑 겨루게 되는지 싸우게 되는지 이게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 느껴집니까? 그래서 쌤이 대진표에 대해서 요약을 이렇게 해줄 거야. 어디부터 볼 거냐면은 결승전부터 팀을 나누어 가며 대진표를 작성한다. 대진표 작성하기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쌤이 여기다가 문제를 좀 적어볼게. 여기까지 얘들아 보이니? 여기는 안 보이지? 아니 말고 영상들이 안 보이네. 그치? 자 그럼 여기 대진표 얘들아 내가 2개의 문제를 좀 작성해 볼게. 총 8개의 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해서 얘네가 싸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볼 거거든. 근데 쌤이 지금 저기다가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썼냐면 어디부터 팀을 나누어 가래요? 결승전부터 팀을 나누어 가래요. 그럼 얘들아 결승전이 여기죠? 그럼 여기서 나눠 보시면요. 총 몇 명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치. 8명 중에서 왼쪽에 들어갈 4명과 오른쪽에 들어갈 4명을 생각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얘들아 봐봐. 여기서 4명과 여기서 4명을 뽑았잖아. 그럼 그 4명이 봐봐. 여기 4명, 여기 4명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지. 그치? 여기 같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순서의 의미를 뭐 해주면 될까? 나눠주면 되겠네. 이 4명을 이렇게 이펙토리얼. 이해됩니까? 나눠줄 거야. 아 그럼 4명 나눠졌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인원수를 나누려면은 결승전은 끝났으니까 이제 이쪽 볼까요? 됐나요? 그럼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그 4명을 몇 명 나눠야 돼요? 2명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4C2, 2C2 쓰겠지.
그럼 여기 두 명도 똑같이 내가 또 할게. 이거랑 어때요?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도 뭐 해줘야 돼? 맞니? 근데 그게 4명이 여기도 있네? 여기도 나눠봐야겠네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요? 4C, 2C 나누기 얼마? 200. 자, 여기까지 괜찮지? 됐어? 그럼 자, 여기 2명 들어가 있고 여기 2명 다 있어요. 그럼 이 2명을 이제 여기 넣을 거야. 예를 들어 A, B 두 팀이 있다고 치자. 그럼 요 A, B를 이렇게 넣는 거랑 저렇게 넣는 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경우니까 굳이 배열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대진표일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배열할 필요 없고 여기도 배열할 필요가 없고 너도 다 없죠? 그럼 대진표는 끝났어요. 이것들을 다 곱법칙으로 처리합니다. 곱법칙. 왜 곱법칙인지는 알고 있죠? 대진표를 완성시키려면은 파란색의 과정, 그 다음에 연이어 초록색의 과정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지금 결승전부터 팀을 나누어가며 대진표를 작성하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번에 하나 더 쓸 거예요. 이번엔 6개의 반이 있어요. 변수라고? 그치. 이렇게 있어요. 나눠볼까요? 결승전 여기 있네요. 나눠요. 어떻게 됩니까? 6, C, 4. 아니면 6C, 2를 해도 되지. 왜냐면 어차피 6C4나 6C2나 똑같으니까. 나는 6C2 할래요. 이게 더 계산하기 편하니까요. 됐나요? 얘들아, 얘는 아까 파란색처럼 나누기 2팩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지. 왜냐면 4명, 2명이니까 얘는 4명이면 무조건 이쪽 그룹에 들어가고요. 2명이면 무조건 이쪽에 들어가요. 이해됐죠? 자동이야. 이해됐냐? 그 다음 이쪽은 어때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누기 2팩 해야 되는 거 맞니? 이 초록색이랑 똑같죠? 맞나요? 네. 그리고 이쪽 2명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2명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든 똑같은 거니까 한 가지야. 자, 여기 2명 나눠졌어. 얘네도 배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이겁니다. 괜찮나요? 납득돼요? 네. 이게 결승전부터 아래로 하나씩 차근차근 팀을, 반을, 인원수를 나누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거. 순서의 의미를 무시할 수 있는 요 나누기 팩토리얼. 요 팩토리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면 좋겠네요. 이해가 됩니까요? 네, 이것까지 있고요. 그 다음 3번째, 이제 얘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문제에 밥 먹듯이 나와요. 일렬로 배열 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애들끼리 같이 이렇게 일렬로 쓸 거예요. 근데 나랑 선호랑 절대로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우리는 떨어지란 소리지. 그럼 나랑 선호 사이에는 반드시 누군가 한 명 이상은 있어야겠네. 다른 말로 적어도 한 명이 있어야겠네요. 그런 것들이 이웃하지 말란 소리고요. 이웃하여란 소리는 나랑 얘랑 붙어 있으란 소리야. 이해되냐? 나도 싫어. 자, 그러니까 얘들아, 자 봅시다. 첫 번째, 자 이웃하는 경우부터 볼게요. 이웃하는 경우. 얘들아, 요 유형 정리를 이제 무작정 암기한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접근을 하는지, 파란색으로 접근을 하는지를 좀 느껴야 조금 더 어려운 다반면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거든. 자, 이웃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웃해야 하는 것을 묶어서 하나로 인정할 거예요. 나랑 선우랑 이웃하라 그랬으면 나랑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를 묶어요.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2인 삼각하듯이 이렇게 발을 묶어버려요. 묶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로 취급을 할 거예요. 됐나요? 그래 놓고 나중에 묶음 내의
배열을 고려할 겁니다. 고려하자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 A, B 여기다 예를 들어 써볼까 바로? 여기서 A, B, C, D, E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네를 갖다가 배열할 건데요. A와 B는 이웃하게 배열을 하래요. 됐나요? 그래 주시면 우리는 A랑 B를 뭐 할 거라고 하나로? 묶어 주실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A와 B를 묶어버려요. 이렇게 묶었어. 그리고 C, D, E 이렇게 있었겠지. 자, 묶어놓고 우리가 하나로 인정한다고 했다 얘들아. 그러면 지금 여기 몇 명 있어요? 4명 있는 거죠? 그쵸? 1명, 둘, 셋, 4명인 거야. 아, 얘를 4명으로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요 4명을 먼저 배열합니다. 요 4명을 배열해주면 몇 팩이 나오게? 4팩. 그렇지. 이놈과 이놈은 서로 다른 4명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4팩. 새우 돌리면 나가도 돼. 뒤 비었어, 모처럼. 됐죠?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C, E, A, B, 여기 D 이렇게 있을 수 있지. 그 4명을 배열하는 어떤 한 가지 경우가. 이랬을 때 얘들아, 꼭 A가 앞에 있어야 되냐? 그거 아니지. 얘네가 서로 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위치를 바뀌어서 요 C, E 묶음 D의 상황에서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네요. 이해됩니까? 또 다른 것은 C, 뭐 여기를 A, B, 여기를 D, E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둘이 바뀌는 두 가지 경우로 바뀌어지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 묶음 내에 있는 그 두 마리가 배열까지 되는 걸 고려해야 되니까 묶음 내 배열까지 고려를 하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묶음 내 배열 때문에 몇 팩을 곱해줘야 돼요? 그치, 2팩을 곱해줘야지. 왜냐면 A, B의 위치가 바뀌는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괜찮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전체적인 경우의 수는 4팩에다가 곱하기 얼마까지? 2팩까지 해서 몇 가지라고 쓰면 되게? 48가지라고 쓰면 될 거예요. 괜찮겠나요? 됐나요? 네, 이렇게 볼 거예요. 두 번째예요. 이제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볼 거예요. 자, 얘들아, 이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조금 더 접근하는 방향이 다채롭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은 이래요. 나는 뭐부터 할 거냐면요. 이웃해도 상관없는, 지금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그랬으니까 이웃해도 상관없는 나머지 것들 있지? 우리 둘이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상관없잖아요. 그치? 이웃해도 상관없는 나머지를 먼저 배열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손으로 떨어질 거면 여러분들 먼저 일렬로 이렇게 쭉 배열해요. 서 있겠지, 너네분들이? 그럼 거기 여러분들 각각 한 명 그 사이사이들 있지? 그 사이사이들에 나랑 선우가 끼어 들어갈 거야. 그럼 우린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웃해도 상관없는 나머지들을 먼저 배열 후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간다. 괜찮겠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럼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 만들어 봅시다. 5명이 있어요. A, B, C, D, E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A와 B가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먼저 배열해요? C, D, E부터 배열할 거지. 그러니까 C, D, E를 배열하는 게 몇 가지 나와요? 저럴 수가. 강희야, 너 알잖아, 그치? 자, 수연이를 만나러 갈 수 있어. 위험해. 몇 가지예요? C, D 배열하는 거. 헤이연아.
너는? 여섯 너 다 들었어. 네? 말해준 거. 저 아무것도 아 그래? 아 그래? 왜 6가지야? 3팩토리얼? 몇 가지야? 왜 6가지야? 너 아까 9가지라며. 아까 9가지고 3가지라며. 아 선생님 사람 바뀔 수도 있죠. 너는 들었는데 이러면 내가 쪽팔리지. 뭐가 내 가르친 사람이. 이게 몇 가지예요 여러분? 3팩 6가지 맞죠? 됐죠? 그럼 여러분들 CD를 배열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A, B를 갖다가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거거든?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자리가 몇 자리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4자리. 사이를 설마 요거 2개라고 볼 거니? 나 그거 들어가. A 여기지. 여기 A 이렇게 들어가도 되잖아. 내가 졸지만 않아서. 자, 그러니까 사이사이 자리가 몇 개 나와요? 그쵸. 사이사이 배열. 그게 몇 자리 나온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보면 C, D, E 했을 때 자리가 이렇게 4자리지? 그치? 근데 우리는 A, B 몇 마리가 들어갈 거예요? 2마리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4자리 중에서 몇 자리가 필요해? 그치? 2자리가 필요하지? 나랑 얘랑 따로 들어갈 거니까. 그럼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할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4C2네요. 근데 거기 그 2자리에 나랑 선우가 어떻게 들어갈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배열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4P2 라고 쓰면 되겠네요. 혹은 4C2 곱하기 2팩 상관없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전체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더라? 3팩 곱하기 4P2. 그러니까 3팩은 6가지고요. 4P는 4 곱하기 3, 12 하니까 몇 가지예요? 72가지가 될 겁니다. 됐죠? 근데 얘들아 이게 이럴 수도 있다. 봐봐. 나랑 얘랑 이웃하지 말라 그랬거든? 우리 둘이? 내 말 잘 들어봐봐요.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둘이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리 둘이 이웃을 하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쓰고 다 배열해요. 일단 다 배열해요. 그럼 배열하는 그 수많은 경우의 수들에서는 나랑 선호랑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도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치?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면 돼요? 그치?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괜찮겠니? 네, 이런 식으로 반대 사건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런 거였지만 아 싫어 나 이거 복잡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주자고. 그럼 구하라는 게 나오겠지. 괜찮냐? 근데 얘들아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들아 이런 게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번엔 나랑 선호만 하는 게 아니라 태호까지 우리 3명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3명이 이웃하지 말래요. 우리 3명이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이 말은 나랑 선호 사이에도 누군가 들어있어야 되고 선호랑 태호 사이에도 누군가 들어있어야 되고 태호랑 나 사이에도 누군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3명이 다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근데 지금 쌤이 말한 것의 반대 경우엔 뭐가 있냐면 다시 우리 셋이 다 떨어진 거 그것의 반대 경우엔 뭐가 있냐면 우리 셋 다 붙어있는 것도 있고요. 둘은 떨어지고 나랑만 선호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우리 둘이 붙어있고 쟤만 태호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지. 이해되냐? 그럴 때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별로 좋지는 않겠죠. 다 떨어져야 되잖아. 다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 경우에서 다 이웃하는 걸 빼버리면 다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한 명만 떨어지고 2명은 붙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 위에 걸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게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예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 얘들아, 이웃하냐 마냐라는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배열을 할 건데, 문제에서 이웃하여라, 이웃하지 마여라, 말아라 라는 제약 조건이 생기므로 우리는 그 제약 조건을 처리할 때 이웃하는 건 묶어서 하나 취급이고, 이웃하지 않아야 될 때는 나머지를 먼저 고려하고 끼워 넣자.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하시고, 마지막에서 배울 것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맨날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하고 반대로 생각하자라는 좀 반대, 약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집합을 배우지 않아서 뭐라 그래야 되냐? 반대 사건, 청개구리 사건, 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이거 한번 찍으시고 우리 배수 판별법 하나 좀 보자. 자, 여러분, 2의 배수는 뭘 2의 배수라 그래요? 그렇게 하루 종일 셀 거야? 네. 형, 2의 배수가 뭐야? 이랬는데 2, 4, 6, 8, 10, 12, 14, 16 이런 거라고 할 거니? 네. 뭐. 자, 배수 판별법. 자, 배수 판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배수 판별법 첫 번째, 2의 배수. 2의 배수는 얘들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1의 자리가 뭐면 돼요? 0, 2, 4, 6, 8이면 되죠. 그쵸? 1의 자리가 0인 것, 예를 들어 10 같은 거 2의 배수잖아요. 됐니? 근데 얘들아, 여기서 좀 주의해 줄 거는 1의 자리가 0인 숫자에는 0도 있죠, 그냥. 0은 2의 배수는 아니니까 그것만 조금 예외로 합시다. 알겠니? 0을 제외하고서는 1의 자리가 0, 2, 4, 6, 8 중에 하나면 무조건 2의 배수죠. 앞에 어떤 숫자가 오든지 간에. 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3의 배수를 볼 겁니다. 3의 배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혹시? 와, 뒤에가 3, 6이야? 그럼 13, 3의 배수다. 와! 맞아요. 맞아요. 1의 자리랑 10의 자리 더해서. 아니에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돼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뭐라고요? 3의 배수기 아니게 안 나눠봐도 돼요. 왜냐면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7이 얼마예요? 18이거든. 이거 3의 배수거든. 이거 실제로 3으로 나눠보면 얘들아, 3, 8에 24 하고 내려오죠. 그쵸? 1이에요. 그러니까 27이니까 얼마야? 819. 3의 배수죠. 세민아, 너 그러고 자세히 있다가 졸겠다. 좀 있으면. 그거 딱 자기 좋은 자세거든. 허리 좀 빼고 다리 뻗고 팔짱 끼는 거. 자마 와라 하는 자세야. 얘들아, 이거 증명 같은 건 증명 그 원리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세 번째로 이제 4의 배수를 봅시다. 4의 배수는 어떤 게 4의 배수게? 맨 뒤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이면 돼요. 맨 뒤에 몇 자릿수가?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의 자리랑 2의 자리, 1의 자리를 얘기하겠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524, 5, 2, 4, 7, 2. 4의 배수예요? 아니에요? 4의 배수예요. 맨 뒤 두 자리 72. 72가 4의 배수죠. 이 정도는 계산해야지. 그치? 4의 배수 맞죠, 여러분? 그쵸? 네, 4의 배수예요. 믿고 쓰세요. 알겠나요? 어차피 원리 설명해봤자 너네 기억 안 할 거니까. 알겠죠? 맨 뒤 두 자릿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됐나요? 근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얘들아, 이거 4의 배수의 아니야? 맞아. 니네 두 자릿수 08이지? 그럼 다른 말로 8이지? 네. 4의 배수죠? 맞아요. 공 있다고 또 뇌절 와가지고 막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러지 말고. 5의 배수는 안 해도 되냐? 세 자릿수. 어? 5의 배수는 써야겠다 쟤 때문에. 5의 배수는 어떻게 판별하면 돼요 여러분? 그치 누가? 그치 1의 자리가 0 또는 5면 되는 거죠? 그럼 무조건 5의 배수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조금 더 나왔을 때 6의 배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6의 배수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6의 배수는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이것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돼. 당연한 게 얘들아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니까 최소 공배수인 6의 배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6의 배수가 될 거라고. 이렇게만 기억을 합시다. 7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하고 내가 옛날에 코로나 시국 때인가? 그때 막 이제 중학생들도 가르치면 중학생도 얘들아 그거 있잖아. 그 경우의 수가 있거든. 거기 할 때 중학교 거 문제가 뭐가 나와가지고 뭘 풀어봤어. 어디 중학교였는지 모르겠네. 했는데 미친 학교가 11의 배수를 하더라고. 그리고 17의 배수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선생님들 외우고 계시나 이러면서 강사쌤들이 되게 많은 데 있거든. 물어봤어. 그랬더니 문제 버려야겠네요. 쓰레기네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길래 내년부터 가르치려고 판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봐봤어. 왜냐면 나도 모든 걸 다 알진 않잖아. 봐봤거든?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중학교의 과정, 고등학교의 과정을 뛰어넘어요. 나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이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나는 만약에 혹시 나오면 틀리자예요. 틀리세요. 어차피 다 틀려요. 알겠죠? 우린 100점 목표 아니죠? 1등급이죠? 100점 목표, 너희 100점 목표야? 1등급 90점 있나? 1등급, 뭐 1등급이 90점이야? 아니 1등급 90점. 뭔 소리야? 1등급은 전체 학생 중에서 10%예요. 여고가 288명이었나? 250명대였나? 287인가? 너네가 28 때문에? 2, 4. 그럼 너네가 잠깐 여고가 280 몇 명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럼 너네는 28등 정도예요. 1등급이에요. 너희는 240 몇 명이었다고? 250명, 251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250명이라 치면은 25등까지가 1등급이야. 그 안에만 되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기억을 합시다. 기억을 합시다. 자, 내가 원래 이쯤 되면은 여기서 A반을 수업할 때 내가 준비해온 문제를 3문제를 써서 좀 풀려봤거든? 근데 싹 다 전멸이더라고. 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근데 여러분도 조금 하나 해볼래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맞추면 A반 별거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 A반 별거 아닌데? 그럴 수도 있잖아. 쌤이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다 비슷해요. 7개의 의자에 2명이 앉을 거야. 아니에요. 얘는 배수 판별법이랑 다른 문제예요. 그냥 순열과 조합을 배웠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7개의 의자에 2명이 앉을 거예요. 둘 사이에 의자가 적어도 하나 존재할 경우의 수. 자, 얘들아,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의자가 7개가 있죠? 저 의자는 같은 의자게 다른 의자게? 다 같은 의자예요. 사람 7명이 있어요. 그 7명은 같은 사람이게 다른 사람이게?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이죠.
그쵸?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주사위 하나를 2번 던질 거야. 그럼 첫 번째 던졌을 때랑 두 번째 던졌을 때는 상황이 똑같아야 돼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으니까 마모가 됐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 우린 수학하는 거잖아. 항상 균등한 상태에서 상황이 나오는 거야. 의자가 제시되었다라는 것은요. 얘는 무조건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서로 다른 의자 7개라고 줄 거예요. 알겠나요? 하지만 사람은 안 그런다. 사람 7명은 다른 거니까. 네. 자, 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둘 사이에 의자가 적어도 하나가 존재할 경우의 수라고요? 의자가 하나 들어있을 수도 있고 2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3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둘 사이? 여기 사람 2명 있잖아. 사람이 2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거기 의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 그럴 수도 있지.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볼게. 이게 내 일인 걸 어떡해. 나랑 얘랑 둘이 앉을 거야. 의자가 7개가 있어. 이게 딱 앉았다? 근데 제가 나 싫어가지고 저쪽에 앉았어. 그럼 여기 의자 있겠지. 이런 건 뭐야? 저거도 한개 여기 참고로 바꿔라. 저거나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데 경우 수가 마이너스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문제 상황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나요? 나오 근데 틀릴 것 같은. 아 근데 자, 여러분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것만 하고 일단 네. 혹시 답 나오신 분? 나왔는데 뭐 몇 가지? 21가지는 틀릴 것 같아. 여기. 너무 커요. 아니 괜찮아. 만 2040까지? 아니 근데 얘들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경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왜 안 될 리는 없잖아. 강의 24가지? 15? 나왜 4가지나 4가지. 와 4가지. 와우. 야 어떻게 자리가 7개인데 그게 틀리니까 답이. 여기 예은아. 다시 빼고 세민? 아 상황 이해 못했죠? 가윤이는? 다른 친구들은 애들 밑에 것도 한번 구해볼래요? 계산이 안 나와. 쌤 답 있어요? 네. 아니요 답 여기 있냐고요? 없어요. 헤이. 조합이 그냥 순서 상관없이 뽑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복습을 안 하니까 개념 노트를 안 써서 생기는 문제예요. 수민이랑 조합을 어디서 써야 될지 선생님 근데 저거 1번 숫자가 맞을 거예요? 1번이요? 굉장히 작아요. 야 그럼 너가. 아이 말 그래 말이 안 되지. 만약에 맞지. 조용히 얘들아 그래도 너무 이렇게 크게 떠들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속닥 할 거면 속닥 정도는 내가 봐줄게. 근데 너무 크잖아.
나랑 할게요, 여러분. 얘들아, 7개의 의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2명이 앉을 건데 2명 사이에 의자가 적어도 하나지. 그럼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의자는 똑같은 의자죠. 그럼 나랑 여기 누구라 할까? 그냥 A, B라 할게요. A랑 B 사이에 의자가 하나 있을 때 그 의자 하나가 어떤 의자인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 의자나 저 의자나 그 의자나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의자가 몇 개 있는지만 봐줘도 괜찮겠네요. 제 말 이해합니까? 네. 그리고 내가 의자에 앉을 거잖아. 의자에 앉을 거지. 앉을 때 어떤 의자에 앉아야 되는지는 일단 생긴 건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위치만 중요할 거예요. 그쵸? 왜냐면 나랑 의자, 사람 사이에, A, B 사이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기준 여기 왼쪽인가? 내 왼쪽으로 의자가 2개 있는 경우랑 내 왼쪽으로 의자가 하나 있는 건 다른 상황이죠. 그쵸?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나는 제일 처음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얘들아, 봐봐. 어차피 7개의 의자가 다 같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앉으면 그 의자는 내 거지, 그냥. 그러니까 나는 여기 A, B 2명 나 있다고 할게. 나는 그냥 엉덩이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됐어요? 그럼 그 의자 어떤 의자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엉덩이에 의자 붙어 있어요. 됐나요? 그쵸? 그럼 여기 2명이니까 그 2명 다 엉덩이에 의자 붙어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빈 의자 몇 개 있니 지금? 5개 있지. 빈 의자 5개 있지. 그치? 여기에 이 2명이 스미마셍 하고 이렇게 끼어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의자가 이미 여기 5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다 빈 의자예요. 이 2명이 들어갈 거야. 엉덩이에 의자가 붙어있는 애가. 됐어요? 그럼 들어갈 자리가 어디야? 6개. 6개 그냥 딱 들어가면 어차피 엉덩이에 의자 있으니까 툭 들어오면 되잖아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난 여기다 뭐라고 쓸 거게? 6P2요. 다른 말로 6C2 곱하기 얼마? 2팩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의자를 먼저 깔고 됐죠? 근데 의자를 깔려면 원래 의자 5개니까 5팩을 해야 되는데 얘는 서로 같은 의자니까 팩토리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배열은 신경 안 쓴다고 기억해. 됐니? 의자를 먼저 깔았어. 그럼 5개의 의자가 있는데 2명이 들어갈 거니까 총 몇 개의 자리 중에서 6개의 자리에 사이사이 껴들어가기. 괜찮겠니 얘들아 이거? 이 위에 말뜻 이해됐니? 네. 근데 얘들아 아까 이웃한다라는 거 얘기할 때 이웃하지 않는 거 얘기할 때 이렇게 껴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전체에서 빼는 것도 있지 않았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2명이 묶여 있는 경우를 빼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의자가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둘 사이에 의자가 없는,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겠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 맞아. 7개 중에서 맞아요. 일단 이번에는 의자가 깔려 있다고 생각할게. 됐니? 네. 의자가 쭉 깔려 있어요. 그럼 얘네는 다 같은 의자긴 하지만 나는 사람이 들어갈 때 앉을 거잖아. 네. 그치? 그럼 맨 앞에 의자, 2번째 의자, 3번째 의자, 이거는 의미가 다르죠. 내가 이제 앉을 거니까. 이해가 됐니? 앉을 거니까 다를 거야. 그럼 7, P, 2. 7개에 깔려있는 의자에서 2개를 선택해서 거기에 2명이 앉을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전체 경우의 수 되니?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치? 그럼 이제 우린 뺄 거야. 왜냐면 이웃하지 않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뺄 때 뭘 빼주면 되겠어요? 이웃 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럼 그 두 명이 이웃 할 거예요? 그럼 묶으면 되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빼줘야 돼요? 얘들아, 자꾸 생각을 혼자 해봐야 돼. 그리고 틀려봐야 돼. 그래야 이게 교정이 돼요. 자, 해볼게요. 나는 이제 이웃하는 경우를 뺄 거다, 얘들아. 그쵸? 자, 이제는 우리 둘이,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엉덩이에 의자가 붙어 있다고 생각할게요. 됐어요? 엉덩이 의자 붙어 있어. 그럼 의자 5개가 여기 깔려 있겠지? 얘네 배열할 필요 없죠? 자, 나는 그러니까 엉덩이 의자가 있는 사람 2명이 끼어 들어갈 거야. 끼어 들어갈 거야. 몇 가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자리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해줄 거게요? 6개의 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야. 이해가 됐니? 그럼 요 6개의 자리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얘가 쾅 하고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얘네는 지금 이웃하는 경우니까 잘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얘네가 묶음 내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열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 몇 팩 곱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할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장해서 써줄게, 얘들아. 요 의미는 의자, 빈 의자 배열하고요. 묶음 내 묶음,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냐. 묶음 내 배열을 할 겁니다. 배열 후 이렇게 쓰자.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고 묶음 내 배열. 한국말로 다 쓰기 너무 힘드네요. 이해가 됩니까? 빈 의자 먼저 놓고 사이사이에 얘를 넣을 거죠? 그리고 지들끼리 묶음 내 배열. 이해됐니? 얘들아, 밑에 것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딱 2분 정도만 줘볼게요. 네? 네, 4명이 다 의자 앉아야죠. 몇 가지 나와? 아, 4명이겠구나. 누가 51이냐? 어? 왜 61이냐고? 약간 이거 지금 지금 이웃하는 경우 뺄 거잖아. 그러니까 빈 의자가 지금 5개가 있는 거지. 2명한테는 엉덩이 의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묶음으로써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빈 자리가 3, 4, 5, 6개거든요. 그래서 6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리 선택해주고 거기에 이 2명이 들어갈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6시를 해야죠. 일단 들어갈 자리 선택.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얘가 A, B라고 치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B로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200. 이거 쓴 거예요. 이 문제 아니구나. 알겠죠? 몇 가지인데? 몇 가지인데? 120? 지금 이게 3자리예요, 2자리예요, 답이?
세 자리야. 이제 할까요? 2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정답은 120까지예요. 120까지. 세우가 맞았네. 오, A반 애들 썰린 거. 좀 맞아요. 틀려. 몰라. 어디? 120. 5, 4, 3, 2에서 120 썼는데. 오, 그 뒤에 뭐 뺐는데? 알았어, 잘했어. 아, 맞아. 알았어. 잘 들어줬나 봐요. 전 A반이 잘못했네. 의자 8개가 있어요. 4명이 앉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모두 이웃하지 말란 소리는 다 떨어지란 소리죠. 그렇죠. 자, 2가지의 방법을 또 제시를 해볼게요. 나는요, 엉덩이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네? 그러면은 빈 의자 몇 개 깔려 있어 지금? 4개 깔려 있지. 빈 의자 4개 깔려 있지. 거기 4명이 들어갈 거지. 그럼 얘들아, 빈 의자가 4개 있으니까 자리는 몇 개 있어요? 사이사이 자리가? 5개 있죠. 강의 듣고 있니? 하나, 둘, 셋, 4개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리 있지? 아, 그러니까 나는 저 5개 자리 중에서 몇 개의 자리 선택하면 돼요? 그치, 4명 들어갈 거니까 4자리를 선택하고 배열까지 할 거니까 5P4요. 됐어요? 자, 얘가 지금 뭐냐면 의자, 빈 의자 사이사이에 4명을 배열한 경우죠. 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5P4를 한 게 5, 4, 3, 2를 곱하는 거니까 5, 4, 3, 2를 곱하는 거니까 120까지가 될 거예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얘들아, 빈 의자를 먼저 까는 생각 말고 쌤이 다른 생각을 먼저 해볼게. 일단 우리 누가 먼저 앉아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이제 의자 말고 누가 있어 여기에? 사람 있잖아. 사람을 먼저 배열할게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엉덩이에 지금 의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 4명을 먼저 배열할게요. 그럼 얼마예요? 4팩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 D를 배열하면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됐나요? 얘는 지금 여기 다 의자 깔려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빈 의자 몇 개만 넣어주면 돼요? 빈 의자 4개 있잖아. 빈 의자 4개만 넣어주면 되지. 근데 여러분아 모두 이웃하지 말랬지. 그럼 나는 지금 빈 의자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넣을 때 얘네가 모두 이웃하면 안 되니까 AC 사이랑 BC 사이랑 BD 사이에는 무조건 의자를 하나씩은 다 깔아줘야 되지. 맞지? 지금 의자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3개는 해치웠어요. 그럼 의자 하나 남았지. 됐냐? 이 남은 의자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나머지 의자 하나 넣는 게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도요 5팩이니까 120가지가 될 겁니다. 조금 관점이 달라요. 요 마지막 거 한 것은 좀 관점이 달라요. 자, 얘는 다시 한번 써보시면요, 사람을 먼저 배열했죠. 배열하고 사람 먼저 배열했고 빈 의자 4개 등 빈 의자 4개 중 일단 몇 개를? 3개를 빈 의자 4개 중 3개를 요 사이에 껴넣어야 되지. 3개를 사람 사이에 넣어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얘들아, 빈 의자 4개 중에 3개를 넣을 거지. 그럼 너네 이 4개 중에 3개 뽑아야 되냐? 빈 의자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지. 왜 없어요? 한마디면 돼요. 왜 없어요? 그렇지. 의자 똑같다니까요. 그 4개가 똑같이 생긴 의자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3개를 뽑는 행위가 의미가 없다고요. 이렇게 3개 뽑으나 저렇게 3개 뽑으나 다 똑같은 3개 나오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3개를 사람 3개 넣었어. 그럼 나머지 의자 하나를 넣을 때도 여기 봐. 넣을 때도 내가 동그라미로 여기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얘들아, 어떤 친구는 이럴 수도 있다. 봐봐. A, C, B, D인데요.
이미 빈 의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마지막 의자 지금 V 체크를 넣어볼게. 네모로 넣어볼게. 네모를 쌤 여기 넣을 수도 있는 거 알겠어요. 여기 넣을 수도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여기 넣을 때 요 점보다 앞에 넣을 수도 있고 뒤에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앞에 넣은 거랑 뒤에 넣은 거랑 같은 상황이니 다른 상황이니? 같은 상황이지. 어차피 점이랑 네모가 앞에 있으나 네모가 뒤에 있으나 이 의자 두 개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쌤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네모를 여기 넣든 여기 넣든 여기 넣든 해서 총 5개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 사이에 넣는다. 그리고 마지막 의자 한 개를 아무데나 넣기. 괜찮니? 네. 얘들아, 지금 이게 경우의 수가 기본적인 마인드만 좀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게요.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게 이렇게 방법, 이런 것들밖에 알려줄 수가 없는 게 이게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8개 중에 4명이었잖아. 이게 8개 중에 5명이거나 8개 중에 3명이면 또 얘가 문제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쌤이 지금 풀어주는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들, 해법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화 열심히 해보고 거기서 문제 풀면서 적용해보고 틀려보고 쌤 근데 샘플이 이해됐는데 제 풀이는 왜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조합도 써보고 순열도 써보고 팩토리얼도 해봤는데 왜 안 되죠? 라고 물어봐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조금 만들어 놔야 돼,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얘는 그런 의미에서 개념은 별로 없어요. 자꾸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2문제를 해봤고요. 마지막 한 문제가 더 있는데 얘는 안 할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배울 게 얘들아, 얘는 이미 은연중에 내가 다 학습을 시켜놨거든. 분할과 분배예요.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이거 하고 쉴게 얘들아. 그리고 마지막 개념은 남았으니까. 분할과 분배예요. 분할이 뭔지 알죠? 분배도 뭔지 알겠지? 분할은 이렇게 나눠준 거고 분배는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하나도 안 어려워요. A, B, C, D 4명을 3 플러스 1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들아? 어떤 거요? 그렇죠. 4명 중에 몇 명 필요해요? 3명 필요하면 되죠? 혹은 4명 중에 1명. 그렇죠? 그래서 난 그냥 얘를 풀 때 4명 중에 1명이요 쓸게요. 그럼 그 1명은 솔로고요. 나머지 3명은 그룹이 나온 거죠. 끝이에요. 몇 가지예요? 4가지요. 안 어렵죠? 하나 더 써볼게요. A, B, C, D를 4명을 이제는 2 플러스 2로 나누는 경우의 수.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해야 돼요? 강이야? 뭐 해야 돼? 2번이나 배우셨다면서요, 경우의 수를. 대답해 보셔요. 그렇지. 일단 야, 4C라는 말은 나와야지. 아니 4C는 나와야죠.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2C도 해야 되겠지. 그럼 2명 뽑고 2명 뽑았지? 그치? 끝인가? 뭐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왜냐면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앞에서 4C는 처음 뽑은 2명이고요.
뒤에 이 C는 나중에 뽑은 두 명이에요. 그쵸? 여기 이 팩을 나누기 전에는 처음 뽑은 두 명과 나중 뽑은 두 명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처음 뽑은 두 명과 나중 뽑은 두 명을 구분할 필요 있어요? 구분할 필요 있어요? 없죠. 그냥 두 명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의 의미를 무시할 거기 때문에 이 팩을 나눌 거라고요. 자, 얘를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얼마 하게요? 세 가지일 거예요. 여기 이거 4C가 4, 3, 2, 1이니까 여기가 6이고 나누기 2하니까 3. 얘들아 4C가 얼마예요? 4 곱하기 3, 2 곱하기 1이지? 얼마예요? 6이죠? 나머지 나누기 2니까 6이 세 가지 맞죠? 왜 그래요? 화나게. 자, 됐죠? 잘 봐 얘들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지금 다시 한번 의미를 곱씹어 볼 거야. A, B, C, D를 2 플러스 2로 나누려면 얘들아 A, B, C, D 이런 경우가 있죠. 또는요 A, C, B, D 또는 A, D, B, C 더 이상 있게요 없게요? 근데 AB를 B를 나누면 어떡하지? 이거 얘랑 어때요? 안 돼. 아 똑같아. 다른 경우예요?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죠. 아니 지금 4명을 2명으로 나누고 싶은 거라며. 그치? 다시 4명을 2명으로 나누고 싶다며. 이거나 같은 상황이죠. AD가 같이 있고 BC가 같이 있는 상황이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BD, AC 여기는 CD, AB 이것들이 각각 지금 다 서로 같은 경우라는 거 보여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4명을 2 플러스 2로 나누는 것은 여기 있는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거네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하고 싶었던 4C2 곱하기 2C2 있지? 이것은 쌤이 아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처음 뽑은 2명, 나중 뽑은 2명이라는 순서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럼 요 계산 결과는 요 전체가 나올 거라는 거 느껴지냐? 요 계산 결과는 요 전체가 나올 거라는 거 느껴져요? 왜? 처음 2명 뽑을 때 A, B를 뽑을 거냐, C, D를 뽑을 거냐가 얘는 중요하거든. 처음 2명 뽑을 때 A, C를 뽑을 거냐, B, D를 뽑을 거냐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요 초록색 상황에서는 요 각각의 상황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해가 되세요? 자, 얘는요. 나누는 경우의 수니까 우리 분할을 하고 있다는 거 느껴집니까? 얘도 지금 3 플러스로 나누니까 분할이라는 거 느껴져요? 됐어요? 분배가 어렵잖아요. 분배할 거래요. 만약에 학생 4명을 2 플러스 2로 나눠서 102호 펜션에 넣을 거래요. 그럼 배열만 하면 되지. 몇 팩 곱해주면 돼요? 2팩 곱해주면 되죠. 이미 그룹은 2명 나눠졌으니까 얘네가 누가 101호 갈래 하는 2팩만 곱해주면 된다고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능을 테스트 할게요. 일곱 명이 있어요. 얘를요. 얘를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로 나누고요. 101호, 102호, 103호, 104호에 분배하는 경우. 배정하는, 정확히 쓰자. 배정하는 경우의 수 생각해 보세요. 구해 보세요. 구해보세요, 빨리.
이거 끝나면 쉴게요. 숫자 커요. 당연히 크죠. 작아요. 100까지 나서 제자리가 맞나? 아, 이건 아닌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기도 해요. 그래요. 계속 해봐요. 뭐야, 발이 안 닿아 셈이나? 아니, 깜짝이야. 아니야, 딱 하나 틀렸어. 어이, 분모 틀렸어. 이게 틀렸다. 네, 분모. 그게 아니에요. 너 사백한 이유가 뭐야? 네. 야, 너 순서 의미 무시하려고 이런 거 한 거잖아. 근데 순서 의미 무시할 때 두 명만 무시하는 거지? 그렇지. 서진이 봐봐. 아닌 것 같아요. 야, 글씨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써주면 안 될까요? 밑에다가? 더하기야? 어떻게 이게 지금 합법칙이냐? 거의 다 했네. 아우. 됐어. 볼까? 뭐 실을 쓴 게 없네. 근데 이거 126? 아니군요. 저 할게요, 여러분. 제가 할게요. 일단은 사람을 먼저 나눠야 되지. 사람을 먼저 나누고 분할하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분배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름이 분할과 분배예요. 자, 7명을 나누자. 2명 1명 여기까지 인정? 맞니? 그런데 이렇게 둘 뽑는 것은 처음 뽑은 2명, 두 번째로 뽑은 2명, 세 번째로 뽑은 2명이라는 순서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1로 나누기만 하고 싶은 거니까 순서의 의미를 무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요거 3마리의 순서의 의미를 무시할 거니까 어떻게? 300, 3마리가 아니라 3묶음. 괜찮니, 얘들아? 아, 이거 3이 왜 이렇게 생겼어? 나눠줄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는 사람을 1로 나눈 거죠. 얘가 뭐 한 거예요? 분할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분배하면 되겠네요. 얘들아, 지금 이제 묶음이 몇 묶음 있는 거예요, 얘네가? 4묶음, 4개의 그룹이 있는 거지? 거기에 101호부터 104호까지 뿌릴 거죠? 그럼 서로 다른 4개의 방 맞니? 서로 다른 4개의 그룹 맞니? 그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몇 팩? 4팩 해주면 끝날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여기까지 잠깐 끊고 넘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도형 문제를 좀 풀 건데 쉬는 시간 길게 안 줄 거야, 얘들아. 30분까지만 잠깐 하고 빨리 하자. 누를 수밖에 없으니까. 수익 산출도 안 되는데 그거 해서 뭐해. 어떤 내용을 했길래 이게 나오는 어떻게 하면 저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아니 이거 궁금증 유발.
어? 헐, 이거 어떻게 하고 웃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제 할게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어 딜레이가 돼서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나 거기서 가야겠어. 부럽다. 야, 학원 가? 나 학원 가. 부럽다. 부럽다고? 너도 학원 가게 해줄게. 학원은 나와봐. 남으면 학원이잖아. 못 나가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좀 더 할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러다 행렬은 언제 나와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몰라. 그럼 뭐 가로 알고 그 숫자 1등 있는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다시 하자. 자, 여기 보세요. 조합의 도형에서의 활용을 먼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뭐부터 볼 거냐면 얘들아, 점들이 이렇게 생겨요. 여기에 이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1, 2, 3이고 1, 2, 3이 나와서요. 이러한 점들이 찍힙니다. 됐죠? 총 몇 개의 점이 보여요? 저 9개의 점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생긴 게 똑같다고 저걸 점을 같다 그러면 안 되죠. 따라해. 1,1, 2,1. 다르죠? 다르죠? 그 생각을 한 걸 우리 같이 좀 해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아. 자, 저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 거예요. 만들 수 있는 직선의 수는 하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직선이랑 선분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그쵸? 직선은 쭉 무한히 가는 거고요. 선분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이 차이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자, 그럼 직선을 만들 건데 얘들아,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우와! 얘들아, 점이 하나가 있으면 이 점을 지나도록 하는 직선은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냥 그을 때마다 직선이잖아, 그치? 근데요, 점 2개를 찍었어요. 이러면 유일하게 딱 직선이 하나만 이렇게 나오시지. 맞니? 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있으면 돼요? 2개 있으면 유일하게 직선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 괜찮나요? 그러니까 점 2개를 쾅 하고 뽑으면 직선이 무조건 유일하게 딱 하나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딱 하나 나온다고요. 유일하게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점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의 점 중에 9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뽑겠습니다. 그럼 그 2개의 점을 뽑을 때마다 직선들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뭐 요런 것도 만들어질 거고요. 요런 것도 만들어질 거고요. 요런 것도 만들어지겠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개 좀 여러분들이 점을 2개 선택해서 몇 개 좀 선택해서 직선을 그리다 보면 겹쳐지는 직선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이 점이랑 이 점 찍어서 만든 직선이 이거죠. 근데 그 직선은 어차피 무한이니까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얘랑 얘를 찍는 거랑 이 자식이랑 이 자식 찍는 게 같은 직선이지. 또한 너와 너를 하는 것도 같은 직선이지. 그러니까 요 9C2라는 요 결과는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보다 많이 센 거예요? 적게 센 거예요? 얘가 많이 센 거예요? 적게 센 거예요? 남자들 3명은 많이 적게래 너는. 뭐야? 적게야?
저기다 많이 이랬지. 와, 남고대 여고다. 많이 센 거죠. 아니, 내가 말을 설명을 했잖아. 아니, 요 9C는 그냥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거지. 근데 그 2개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해도 직선이 이거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선택해도 얘 나오고요. 이렇게 선택해도 얘 나오잖아요. 그게 직선이 하나인데 실제로 너무 많이 센 거 아닌가? 아, 그러네. 기준에 맞는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한국말. 그쵸? 너무 많이 셌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줘야 되게? 빼줄 거예요. 빼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일직선 위에 있는 3개의 점을 말을 잘못했네요. 일직선 위에 있는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거, 2개를 뽑는 거, 2개를 뽑는 거, 이것들이 중복인 거잖아. 그러니까 쌤은요 뭐 할 거냐면 빼기 3개 중에서 2개인 것을 뺄 거예요. 즉 지금 뺀 것은 요 3점 중에서 2점을 선택한 걸 다 빼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든 것도 빼고요, 요렇게 해서 만든 것도 뺐고요, 얘도 뺐어요. 됐니? 근데 그 3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거 보여? 또 7, 8개 있지. 이해 되니 얘들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요 3C가 몇 개나 있어? 8개나 일단 있을 거야. 그럼 내가 뺐다 지금. 뺐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여기 3개로 보시면 이렇게 한 거, 요렇게 한 거, 요렇게 한 거를 빼주면 애초에 이 직선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근데 실제로는 이거 하나 세야 되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개 더 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것도 하나 더 해주면 되네? 얘도 더 해주면 되네? 그러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얼마? 그렇죠. 플러스 8까지 할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전체 개수를 한번 세본 건데 그게 중복이 됐으니까 중복된 것을 전부 빼준 거 보여요? 됐어요? 근데 실제로 직선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니까 요 뒤에다가 내가 지금 뭘 해준 거냐면은 보충해 줬다고 그냥 쓸게요. 괜찮니? 이해됐니? 네, 요렇게 해서 우리는 직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요? 됩니까요? 그럼 얘들아 요 비슷한 걸로 우리 이건 어때요? 이게 뭐게? 맞아요. 뭐야 왜 싸워? 전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그쵸? 요 8개 8개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수는 하고 물어봤다고 치자. 그럼 우리 똑같이 갈까요? 직선 만들려면 전 몇 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8C, 2 할 거겠네. 됐니? 그럼 직선들이 다 만들어지긴 하지. 자, 중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이렇게 2개를 뽑으나 이렇게 2개를 뽑으나 요렇게 뽑으나 요렇게 뽑으나 다 똑같은 거지. 너무 많이 셌지 지금. 그러니까 나는 뺄 거야. 뺄 거야. 어떤 걸 뺄 거냐면은 딱. 즉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경우를 다 뺄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것도 빼고요, 저것도 빼고요, 요것도 빼고요, 요것도 빼고요, 요것도 빼고 다 빼는 거지. 네. 맞냐? 보충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1에서 보충해주면 되네요. 지금 여기서 OC를 빼버리면 얘들아 애초에 이 직선 자체가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이해되세요? 근데 실제로 하나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1. 괜찮겠나? 괜찮겠니? 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얘들아, 요 위로 연결한 것들은 직선이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찮나요? 네. 세 번째. N각형에서 대각선의 수를 물어볼게요. N각형이라는 것은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등등등 있겠지. 이각형은 있어 없어? 없죠. 네, 이 N각형에서 대각선의 수예요. 여러분 내가 대충 육각형 정도 해볼까요? 대충 육각형이에요. 난 정육각형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육각형입니다. 네, 얘들아 대각선의 정의가 뭔지 아냐? 이거 하면 안 되죠? 대각선의 정의가 여러분 아니야. 그건 사각형이고 이웃하지 않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얘들아 얘는 이웃한 점이지. 그러니까 연결하면 얘는 대각선이야 아니야? 아닌 거야. 이런 점으로 연결한 이런 것이 바로 대각선인 거죠. 물론 선분이니까 이렇게 잘라야겠죠? 괜찮나요? 근데 이런 게 대각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보자. 지금 육각형이죠? 육각형이죠? 나는 육각형 꼭지점 6개 중에 2개를 선택할 거야. 그럼 막 연결한 선들이 각자 하나씩 다 보이지. 거기서 대각선이 아닌 거,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를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아이디어 괜찮니? 그러면 이거를 N각형으로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전체 N개의 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선택해? 2개의 점을 선택할 거지. 선택할 거지. 그래 놓고 우리는 변의 개수들을 다 빼주면 되는 거죠. 얘 N각형이니까 변 몇 개 있어요? N개 있으니까 빼기 얼마? N. 요렇게 계산할 거야. 됐어요? 네,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NCE는 N, N-1 2개 쓰고 2 곱하기 1 빼기 N. 괜찮나요? 여러분 식 정리니까 좀 같이 보자. 자, 여기서 나는 N이 공통이니까 N으로 묶어볼게. 그럼 남는 건 2분의 N 빼기 1이랑 빼기 1 보여요? 돼요? 그럼 얘를 2분의 2로 바꾸면 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와? 그렇지. 그렇지. 2분의 N, N-3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N각형에서 마음 아파. 실행 취소 없나? 대각선의 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n의 n-3 나누기 2 이렇게 가져가 줄게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얘들아, 나 이거 다른 설명도 하나 할 건데 잘 들어봐. 봐봐. 내가 지금 이 공식을 유도해낸 건 전체 선의 개수에서, 선분의 개수에서 대각선이 아닌 걸 빼가지고 계산한 거지. 그럼 나는 얘를 직접 구해볼 거거든. 직접 구해볼 거거든. 대각선의 정의 자체가 얘들아, 이웃하지 않은 나머지 점들로 연결한 게 대각선이죠. 강의 들었니? 그쵸? 이웃하지 않은 점들로 연결한 게 대각선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의 꼭지점, 지금 N각형이야. 하나의 꼭지점을 잡았을 때 얘 이웃하는 건 이거 하나랑 저거 하나지. 그럼 여기 연결 안 할 거지. 그럼 전체 N개의 점 중에서 1개, 2개, 3개를 빼면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꼭지점 하나당 몇 개의 대각선이 보여요? 꼭지점 하나당 N 빼기 3개의 대각선이 보이죠. 2개 빼고 얘도 빼야 될 거 아니야. 맞냐? N 빼기 3개가 보여. 근데 꼭지점 몇 개야 총? 총 꼭지점 N개지. 됐어? 됐어? 근데 잘 봐라. 얘기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중복되지. 이렇게 연결하는 거나 저렇게 연결하는 거나 같은 대각선 하나 나와야 되지. 그럼 나누기 얼마? 2. n 곱하기 n-3을 한 건 얘들아, 이거랑 끝까지 봐야지. 이거랑 저거를 총 2번 센 거예요. 한 번 센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같은 거니까 나누기 얼마? 2해서 2번 센 거를 나누기 2해서 한 번으로 해주자고요. 그래서 나누기 2 한 거예요. 요 관점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냐?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이거 어차피 오늘 설명할 거니까. 자, 한 번 더 n-3 곱하기 n 나누기 2를 쓸 건데 여기서 n-3은 꼭지점 몇 개당? 꼭지점 1개당 대각선의 수죠. 그쵸? 그리고 요 n은 뭐예요? 꼭지점의 그치. 근데 나누기 2는 왜 했다고요? 그렇지. 2번씩 세지니까. 오, 2번씩 계산되므로. 이해됐니? 2개 센 걸 나누기 2에서 하나로만 셀 거니까. 이해됐죠? 네, 기억을 좀 하십시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점이 있어요. 지금 4개의 점이 있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점이 4개나 있죠. 삼각형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3개 있으면 되지.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몇 시 몇? 3 하면 되지. 근데 얘들아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해 봐야겠죠.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3개 빨리 선택해 봐요. 몇 개 안 되니까 다 나오잖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나오지. 그런데 만약에 이러면 어때? 이 일직선이야? 이랬어요. 이래줘도 4C3 하면 삼각형이 무조건 나오니? 아니지. 누가 안 돼요? 그치? 얘네 3개를 선택했을 때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그럼 빼기 뭐 할 거냐면 니네 3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 놈을 뺄 거예요.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삼각형 만들어지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얘들아 이렇게 쓸 거예요. 어느 점 3개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n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자, 그럼 얘들아 저 말에서 지금 점은 몇 개 있단 소리임? n개 있단 소리임. 그치? 그쵸? 네. 근데 어느 세 점도 n개의 점 중에서 그 어떠한 3개를 보더라도 일직선 위에 없대죠. 그럼 우린 삼각형 개수 그냥 어떻게 쓰시면 돼요? n, c, 3 하면 끝나지. 괜찮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중요한 거다. 어느 점 3개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괜찮나요?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쓰지 말까? 저 왼쪽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수를 생각해 보자.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수.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점이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일단 8C3 때리겠지. 근데 그럼 삼각형이 다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누가 안 만들어져요? 그치? 밑에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시면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5C3을 뺄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럼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8, 7, 6, 3, 2, 1이지. 8C3이요. 8 곱하기, 점 쓰기 귀찮아서 얘들아. 8 곱하기 7 곱하기 6, 3 곱하기 2 곱하기 1. 지워지서 여기 56까지고요. 이 5C3이라는 것은 5C2랑 같잖아. 10이니까 빼기 10이지. 몇 개 나와요? 46개 나와요. 저기서 삼각형 몇 개 만들어진다고? 46개 만들어질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를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 볼게. 조금만 다르게 가져가 볼게. 봐봐. 나는 직접 한번 세볼 거야. 직접 세볼 거야. 자, 직접 세는 방법 중에 이렇게 쓸게요.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지름이라 합시다. 지름에서 2개 점 선택하는 경우랑 지름에서 1개 점 선택하는 경우, 또 지름에서 몇 개 점? 0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로 해볼게요. 지름에서 3개 선택하면은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 1개의 점, 적어도 누군가 1개의 점은요, 요 위쪽에서 선택이 되어야 될 거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케이스를 3개 나눠봤어요. 괜찮으세요? 형도 잘 거야? 자, 지름에서 2개의 점 선택할게요. 그럼 몇 개 중에 몇 개? OC 할 거지? 그럼 나머지 1개 점은 어디서 뽑아요? 3개 중에 하나겠지? 됐니? 그럼 얘가 얼마야? 10. 30까지 나오죠? 자, 이제 지름에서 몇 개 점 할 거야? 1개의 점. 그럼 OC 1. 그럼 나머지 2개의 점은 어디서 뽑아야 돼요? 위에서 뽑아야 되죠? 됐어요? 그럼 5 곱하기 3이니까 몇 가지? 15가지. 됐어요? 됐어요? 이젠 지름에서 몇 개 점? 0개. 그럼 어디서 뽑아야 돼? 위에서만 뽑겠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3C3. 몇 가지야? 1가지야. 다 합치니까 몇 개 나와요? 똑같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됩니까? 나는 지금 여러 가지 방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 그냥 이거 보고 관찰하면서 잘하는군 이러고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 이거 혼자 하면 진짜 어려워지고, 아까 가윤이가 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언제 순열을 써야 되고 언제 조합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혼동이 올 거야. 그러니까 혼자 문제 풀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뭐라도 끄적끄적 너희만의 생각이 뭔지를 써봐야 돼요. 맞을까 틀릴까를 두려워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수학 공부 못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요. 쉬운 거 그래, 나 여기까지만 하고 어차피 칠판 한번 지워야 되니까. 평행 사변형 만들기. 사변형 만들기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평행사변이 뭔지 몰랐어. 평행사변형이 뭐야, 얘들아? 예, 그거. 예? 이거 평행사변형 아닌데요? 예? 대체 뭘 만들고 싶어?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죠, 여러분? 밑변의 길이가 같고. 아무도 몰라요? 아니 이름이 그렇잖아. 평행사변형. 마주. 저 말할게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이면 평행사변형이에요. 마주보는 두 쌍 대변, 그치? 직사각형이 있죠.
직사각형을 보고 평행세변형이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틀린. 맞는 말? 맞죠? 직사각형이 있어요. 빨리 봐봐요. 직사각형 봐봐요. 머릿속에 빨리 봐봐. 걔 봐봐. 걔네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요, 안 해요? 그럼 걔를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정삼각형을 보고 삼각형이다! 이러면 맞는 거죠. 제 말이 어려워요? 정삼각형을 보고 삼각형이라도 되죠. 정삼각형을 보고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건 이등변 보고 정삼각형 보고 이등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죠? 아니,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근데 정삼각형 보고서 너 두 변의 길이가 같아. 맞잖아요. 내가 여기서 너 키가 180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 너는 키가 180 이상이야도 맞는 말이지만 너는 키가 1cm 이상이야도 맞는 말이지. 같은 논리야. 1cm라 그러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맞는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평행사변형을 만들 거예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뭐 하면 된다고요? 내가 여러분들 이거 그린 게 놀랍게도 다 지금 평행인 그림을 그린 거야. 얘네끼리 평행하고 이것들끼리 평행해요. 물론 여기 중간중간 간격들은 좀 다르네. 그럼 어떻게 뽑으면 되겠냐? 평행사변형 만들려면 가로줄 몇 개? 4개 중에서 2개. 세로줄 몇 개? 6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무조건 평행사변형 만들어지겠네요. 이해되니? 괜찮니,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랑 얘를 선택하고요. 이거랑 이거 선택해주면 찍찍 긋고 찍찍 그어서 이러한 사각형 나오는 거 맞아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유일하게 결정되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여기 한번 사진 찍으시면서 그대는 가시고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눈에 안 보여요. 뭐 때문에요? 아, 네. 아이씨. 나비. 이자고 갑니까? 빨리. 바람처럼 잡아줘, 빨리. 이 앞에서 사라질. 마지막 6번 하나만 보면 끝나요. 영어의 수가. 안녕히 계세요. 잘 가. 갑자기 노란하게 만나. 하지만 이제 안 한지 정상이에요. 혹시 안 만나요? 깜짝이야. 유일한 친구죠? 유니크한 친구예요, 아주 그냥. 제가 뭘 그린 거게요? 원을 뭐라고요? 누가 뭐라고 했었는가? 누가 다소 불편한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피자. 여기서 피자가 왜 나오겠어? 점이 몇 개 있어요? 6개. 6개? 야 정신 차려. 세서 뭐하나. 나보다 8개. 6.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세상엔 별일이 다 있어요. 8개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몇 시 몇 하면 돼요? 8시 3 하면 그냥 삼각형 다 만들어지지. 예. 그치? 왜냐면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이해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얘들아, 첫 번째로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봐요. 직각 삼각형의 수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얘들아, 원이 나왔고 여기서 직각 삼각형을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배우셨던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거 무슨 눈이라 그러지 얘들아? 지름이라 그러지. 이 지름을 하나의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드시면 이거 무조건 여기 뭐예요? 직각이지. 중심각, 원주각,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 기억나니? 네. 그래서 직각 삼각형이라는 얘기가 나오시면은 반드시 무슨 름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네, 지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쵸? 네. 자, 그럼 직각 삼각형 만들어 볼게 얘들아. 난 지름 하나를 이렇게 잡아 봅시다. 됐어요? 네. 그럼 요 지름으로 만들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이 이런 거, 그치? 저런 거, 요런 것도 있지. 이해되니 얘들아? 네. 위에 거 점 3개 연결할 때마다 만들어지지. 그럼 어디도 가면 돼요? 밑에도 가면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 지름 하나당 직각 삼각형이 몇 개 나와요? 6개 나오네요. 그쵸? 6개야. 근데 그 지름을 몇 개라고 보면 되게? 1개, 2개, 3개, 4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니? 됐니? 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쓸게. 요 6개라는 것은 지름 1개당 직각 삼각형의 수. 이렇게 써도 괜찮니? 이거 세모가 아니라 삼각형이야. 세 글자 쓰기 싫어서 그래요 제가.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4는 뭐라고 보면 돼요? 지름의 개수. 쉽죠? 네. 2번째. 넓이는 안 따져. 에? 넓이는 안 따져. 여기서요? 같으면 같은 걸로 하죠. 나랑 얘랑 키가 똑같이 183이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 똑같은 거야? 쌤 열심히 저요? 180 조금 안 된다니까요. 해보가 몇이지? 얘들아, 아니 거기서 키 얘기가 왜 나와? 예를 들어 이게 그냥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나 다 다른 직각 삼각형이죠? 네. 처음 듣는 질문이었어. 그리고 설명하면서. 자, 2번째. 이제 뭘 볼 거냐면 얘들아, 둔각 삼각형의 수를 볼게요.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둔각이면 세 번째 뭐 나오겠어? 얘가 물어보겠지. 야, 예각이나 둔각이나 그들의 그 기준, 갈라지는 그 경계는 직각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방금 생각했던 직각 삼각형, 즉 지름을 기준으로. 얘 떨어졌어. 왜? 괜찮아요. 어차피 들어가긴 할 거예요, 소리가. 지름을 기준으로 생각했던 걸 떠올려 볼 거야. 근데 우리 지름을 똑같이 도입해버리면 무조건 직각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둔각이 나올까를 고려해 보면 요랬을 때 나오겠죠. 꼭지점 하나를 했을 때 지름이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지름보다 위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점까지 선택했을 때 이게 무슨 삼각형이 나와요? 이런 거 둔각인 거 보이세요? 네. 확실하세요? 네, 둔각이네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들아 봐봐. 내 말 잘 들어. 수학은 시계 방향 좋아해? 반시계 좋아해? 수학은 반시계를 좋아해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반시계 방향이죠? 수학은 무조건 반시계예요, 여러분.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점을 하나를 선택하고요. 마음을 열어서 지름을 떠올리세요. 됐어요? 그럼 요 지름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에 있는 점들 몇 개 보여? 3개 보이지?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의 점을 떠올리시고 기준을 잡으시고 그 점을 기준으로 마음의 지름을 하나 그어요. 됐어요? 그래서 그 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에 있는 지름 직전까지 반시계 방향에 있는 점들을 떠올린다고요. 됐죠?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으니까 이 점은 무조건 선택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여기 있는 3개의 점 중에서 지금 쌤이 쓴 것처럼 2개를 선택해주면 둔각 만들어지지. 혹은 내가 얘랑 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둔각 나오죠. 그쵸? 혹은 얘랑 얘를 해도 이렇게 생겨먹은 둔각 나오는 거 보여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위에 꼭지점 몇 개 있는 거 확인돼요? 그래요. 3C2를 할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3C2. 됐지? 자, 얘는 지금 꼭지점 하나당 나올 수 있는 둔각 삼각형의 개수지. 그럼 이 꼭지점을 1로 가져가면 되지. 잘들 아직 안 끝났어. 1로 가져가지? 그럼 마음에 지름을 하나 그릴 거지? 그럼 이제 반식에 볼 거니까 하나, 둘, 3개 볼 거지. 똑같이 3C2지. 이 점으로 갈게. 지름을 그었어. 반식이니까 여기에 있는 3개 보여요? 또 3C이고요. 이 점으로 가시면 지름. 하나, 둘, 3개지. 이제 이 점으로 갈게. 이 점으로 가시면 지름 이거지. 아까 얘랑 했던 거랑 비슷하거든?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지름을 이쪽을 보시면 반식의 방향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번엔 이 점들 3개에서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점을 기준으로 지름 그렸을 때 나오는 3C랑 요 점을 기준으로 지름을 그려서 반식에 있는 3C2는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치죠? 됐어요. 쌤이 그래서 반식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점이 총 여기선 몇 개 있으니까 8개 있으니까 이렇게 쓸 거야. 그래 놓고 한국말로 써놓을게요. 얘는 점 1개당 지름 긋고 반식에 있는 점 3개 중 몇 개? 2개를 선택한 거. 됐니? 그리고 얘는 뭐예요? 점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기본이에요. 마지막 3번째. 얘가 삼각형의 수예요. 얘가 삼각형이래요. 안 구할 거예요. 저는 전체 개수에서 직각 삼각형의 수를 빼시고요. 뭐도 빼주면 돼요? 그렇죠. 둔각 후. 둔각 삼각형의 수도 빼줄 거예요. 그럼 예각이겠죠?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릴 순열과 조합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오늘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문제를 몇 개를 조금 풀어보라고 시킬 거니까 일단 RPM을 꺼내시고 그 안내할 거를 조금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어제 수업했나? 그 행렬 얘기했죠, 내가? 그 프린트 유인물 아닌가? A번만 했나? 얘들아, 너네 학교에서 경우의 수랑 행렬 쪽 있거든요, 뒤에. 거기 혹시 학교 선생님이 원래 수업하던 교재 말고 교과서나 이런 거 말고 갑자기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거나 하시면 그치? 무조건 사진을 찍거나 유인물 같은 거 챙겨서 좀 갖다 줘요. 알겠죠? 그 이유는 그냥 설명 어제 말한 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 꼭 해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 안 해주면 저는 선생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이상한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쪽집게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책 펼쳐서요. 제가 문제를 조금 시켜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말해주고 찍읍시다. 우리 번호 체크 좀 할게, 얘들아. 페이지 146쪽을 가볼게요. 146에 1039번. 1039번. 그리고 1045번. 그리고 1063번. 마지막 1070번.
총 4문제예요. 혹시 못 들은 거 있나요? 1064번. 네, 1063번이요. 다시 말해줄게. 1039번, 그 다음 45번, 그 다음 63번, 그 다음 70번. 렛츠고. 이거 사진 찍으실 분들은 저도 찍어보세요. 자, 1039번이에요. 지금 몇 명이 있나요? 10명이 있죠. 4명 뽑을 거지. 근데 A랑 B는 어떻게 되래요? 포함을 무조건 하지 말랬죠. A, B는 뽑지 말랬지. 그럼 나머지 몇 명에서 뽑으면 돼요? 나머지 8명 중에서 4명 뽑으면 끝났죠? 됩니까? 뽑기만 하면 되죠? 얘네 지금 그 4명 뽑아가지고 급식당번한테 너는 밥, 너는 국, 너는 치킨 이렇게 안 했잖아 지금. 다음 문제 1045예요. 서로 다른 과일 5개와 그리고 서로 다른 야채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써야 돼요. 과일 5개 그리고 야채 3개가 있어요. 너네 근데 야채랑 채소의 정확한 구분이 뭐야? 나 잘 몰라. 너네 아니? 무슨 뭐 씨로 자라는 거 뭐 무슨 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둘 다 맛이 없는 거죠. 자, 과일이랑 야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의 과일과 2개의 야채를 택하여 뭐까지 할 거야? 일렬로 배열, 진열까지, 배열까지 할 거죠. 그럼 얘들아, 과일 5개 중에서 몇 개 뽑아요? 3개 뽑을 거지. 그리고 야채 3개 중에서 몇 개 뽑아요? 그럼 지금 나는 과일 3개랑 야채 2개가 있지. 얘네를 일렬로 배열할 거지. 얘네 5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 다르지? 서로 다른 5개지. 배열 얼마? 500. 끝. 굿. 다음 문제. (1063번이에요) 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8명이 있어요. 얘를 6명씩 2개의 조로 나눠서 봉사활동을 한대요. 6 플러스 6으로 나눌 거래요. 근데 각 조에 적어도 1명의 학생이 여학생이 되래요. 적어도 여학생 1명이죠. 됐나요? 네. 해봅시다. 자, 나는 얘들아 적어도 여학생 1명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학생이 어쨌든 총 4명이지. 이 4명을 여자 4명을 3 플러스 1로 나누거나 2 플러스 1로 나눌게요. 왜냐면 적어도 1명은 들어가야 되니까 4 플러스 0은 안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4C 1 3이라도 괜찮고, 여기서 하는 것은 뭐예요? 4C 2 2C 2 나누기 얼마? 200. 요렇게 해줘야 여자 4명이 2로 나눠지잖아. 나누기 200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얘들아, 나는 이 경우 요 경우 나눠서 1번이라면 여학생이 지금 3 플러스 1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학생을 6 플러스 6으로 나눠야 되거든? 그러면 남학생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3 플러스 5로 나눠야 되죠. 그렇잖아요. 6명씩 맞추려면 여자 3명이니까 얘네는 얘네랑 만나야 되고요. 얘네는 얘네랑 만나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남학생을 3 플러스 5로 나누는 것은 8C 얼마? 3. 5C5는 쓰든 말든 니네 마음. 끝났죠? 그러니까 요 1번 경우에서 할 것은 여학생을 나누는 게 4C 1이면서 남학생을 나누는 게 8C 3이니까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다. 괜찮니? 그 다음 2번째요. 이제는 남자를 어떻게 나눠야 돼요? 둘이니까 얘를 4 플러스 4로 나눠야겠지. 그러니까 8C 4
4C 나누기 2팩.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결과는 위에서 계산했던 2팩분의 4C2, 2C2랑 모두 곱해줘야 돼? 방금 구한 2팩, 8C4, 4C4까지 이렇게 곱해줘야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이 두 경우를 우리는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합법칙이에요? 곱법칙이에요? 얘네 동시에 혹은 연달아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는 둘이 합해 줄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계산을 생략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070번이네요. 지금 얘네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랬죠? 네. 격투기 선수가 다음 대진표. 6명이네요. 어디부터 볼 거야? 결승부터. 6명을 몇 명, 몇 명? 3 플러스 3으로 나눴지. 됐니? 그리고 이제 여기 3명, 3명 있을 거야. 이 3명, 3명은 배열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 3명 중에서 이제 또 나눠야 되지. 얼마야? 3C1 혹은 3C2에도 괜찮고 3C2 할 때 이 2명 배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끝났고요. 이쪽도 어때요? 3C1 해주면 끝나죠? 끝. 고생했습니다. 혹시 네, 다 맞은 사람 있어? 3개 맞은 사람. 저 큰 거 맞았어요. 아, 정말 저렇게 말하지 말고요. 3개 맞은 사람 없어요? 3개 맞았어. 그거였는데 두개는 풀었는데 하나만 먹고 하나 빼는 것 같아. 네. 자, 교과서 정복하기 유형 안 되어 있으신 분은 자진해서 자습실로 가세요. 또 서진이 거기 교과서 거기 저번 시간에 숙제를 다 했니? 그때 다 했었나 어제? 여기? 다 했었어요? 아, 아닌데? 아니, 나 하나 풀었어요. 네, 가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화요일 날에 조금 일찍 올 수. 4시 끝나자마자 바로. 아, 우리 4시 반이지? 네. 아, 일단 알겠어. 얘들아, 카톡은 근데 잘 봐줘. 나중에 읽지 말고.